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판본이고요. 번역은 시인이자 번역가로 활동 중인 황유한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총 135장, 부록을 포함해 928페이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책부터는 도서의 스크립트 정리에 AI의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나를 이슈미얼로 불러달라 라는 인상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슈미얼은 뚜렷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면 언제나 바다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을 때 혹은 내면의 분노를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는 항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선장이나 사관이 아니라 단순한 선원으로 배에 오릅니다. 그 이유는 권위보다는 관찰자적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가 의도적으로 선장이나 사관이 아닌 선원으로 배에 오른다는 말에서 어느 정도의 허세가 느껴집니다. 그가 어떤 인물일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 말의 진실성도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슈미얼은 뉴 베드퍼드 항구에 도착합니다. 도시는 어둡고 추운 겨울밤으로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묵을 곳을 찾던 그는 여러 여인숙을 거친 뒤 가장 허름한 물기둥 여인숙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방이 모두 찼고 다른 남자와 침대를 같이 써야 한다는 주인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야 할 남자가 식인종이라는 이야기에 갖은 수를 써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죠. 주머니 사정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이슈미얼은 극심한 추위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인장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인숙 내부는 어두침침하고 기묘합니다. 한 벽에는 마침 고래잡이 그림이 걸려있죠. 그것은 마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격렬한 투쟁을 상징하는 듯한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이슈미얼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여인숙 안으로 들어온 손님과 어울리게 됩니다. 이슈미얼은 그러다가 침대에 먼저 눕는데요. 식인종이라는 남자가 오기 전에 자리를 차지하면 저가 어쩌겠냐는 막무가내의 마음입니다. 곧 같이 잘 남자 하나가 도착하는데요. 그는 어떤 언질도 없이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이슈미얼을 보고 놀라며 손에 든 작살로 그를 위협합니다. 이 소라는 주인장이 와 관계를 정리하고 그의 이름이 쾌케그라는 것을 알려주며 일단락됩니다. 퀴케그의 몸엔 전신에 문신이 있고 머리는 이국적인 스타일이며 손에는 작살이 들려있죠. 그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침대에 누우며 평화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슈미얼은 잠결에 퀴케그의 팔이 자신의 가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본 남성의 팔뚝이 거부감이 들기보단 어딘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는 퀴케그가 생각보다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인물임을 차츰 알게 되는데요. 그가 사람의 머리를 파는 식인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긴 합니다. 아무쪼록 둘의 관계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이슈미얼과 퀴케그는 여인숙의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선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지만 나름의 규칙과 예의를 갖춘 분위기입니다. 이슈미얼은 고래잡이라는 직업이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자 문화라는 것을 이 무심한 식사 장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퀴케그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단정하고 성실하며 이슈미얼은 그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식사 후 이슈미얼은 뉴 베드퍼드의 거리를 걷습니다. 길가에는 바다로 떠나는 선원을 배웅하는 가족들, 항해에서 돌아와 재회하는 연인들, 그리고 고래 기름을 팔기 위한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구는 삶과 죽음, 이별과 기한이 동시에 얽힌 복합적인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 도시 전체가 바다와 맺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피부로 느낍니다. 거리의 풍경은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정서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이슈미얼은 이제 바다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닌 사람들이 상계와 감정이 뒤섞인 삶 그 자체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슈미얼은 작은 예배당에 들어서는데요. 내부는 검소하면서도 장엄합니다. 벽에는 고래잡이 도중 사망한 선원들을 기리는 비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슈미얼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보며 죽음이 이 여정의 실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바다에서의 삶은 낭만적인 항해만이 아닌 항상 죽음을 곁에 둔 일상입니다. 예배당은 바다를 앞에 두고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인간의 작고도 간절한 몸짓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윽고 설교자인 매플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잃은 전직 선원입니다. 그가 강단에 오르는 모습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이가 가진 권위와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없이 사다리를 타고 강단에 올라가며 그 자체가 마치 한 척의 고리잡이 배에 승선한 것 같은 의식처럼 묘사됩니다. 그의 등장은 바다와 신앙, 죽음과 생존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매플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던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고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다가 회개하고 살아나오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 목사는 도망치는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결국 자기 운명과 마주해야만 하는 인간 존재의 숙명을 강조합니다. 이슈미얼은 설교를 듣고는 항해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 변화시키는 내면의 순례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은 103페이지 9장까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기 전 주인공 이슈미얼이 바다로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입니다. 그는 퀵해그라는 낯선 이방인을 수용하고 뉴 베드퍼드 항구에서 바다의 삶을 체감하며 예배당에서는 죽음과 신앙,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를 마주합니다. 오래전에 읽었을 때의 인상이 디테일한 묘사에 대한 놀라움이었는데요. 이번에 읽을 때도 그 인상이 틀리지 않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슈미얼의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오늘의 독서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